내가 궁금한 거는 차은우님의 그 장어집. 장어집 지금은 또 보니까 철거했더라고. 이한이 이슈도 뭐 차은우 이슈와 그렇게 다를 건 없는데 이번에 그분이 이슈가 됐던 건 곰탕집 건물을 갖고 있다는 게 이슈가 됐더라고. 이제 연예인들은 보통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하면은 통계 세율이 한 49.5%. 원군의 절반이죠. 법인 세율 같은 경우는 보통은 22%, 47.5%의 차이라면 한 25% 차이 나니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탈세를 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 보면 다 1인법인 세워가지고 하는 게 유리함이 좀 많게 느껴지는데 난 법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 그것도 궁금했어. 왜 법인 안 하는지. 세금 엄청 많이 내실 것 같은데. 저 많이 내요. 건보료도 많이 내는데 건보료가 진짜 미쳐 돌아가지. 나는 법인 전환을 그렇게 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것 중에 세율도 확실히 낮고 그리고 뭐 건물 사는 거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고 세금 엄청 많이 내실 것 같은데 법인 전환 안 해서. 저 많이 내요. 많이 내는데 건보료도 많이 내는데 제가 그 법인 전환을 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불편해요. 불편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개인 자금 확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자금 확보가 우선인 분들은 법인 전환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 재산 확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이런 목표가 있다, 목적이 있다 하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법인에서 이제 자금을 끌어오는 게 이득이 될 수는 있는데 영업권 평가에서 넘기거나 추구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분명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소득 입증하기도 힘들고 요즘 제 아는 대표님이 법인 명의로 자금을 확인한 다음에 법인 자금 대여해 받아가지고 집을 샀거든. 그거 다 조사 나와요. 다 나오고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 사실상 가지급금이잖아. 이게 사업상 업무가 가지급금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나는 집을 사기 위해서 좀 제 개인 자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소득 증빙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에서 법인을 안 넘겼고 또 세무사는 약간 특수하기 때문에 3명에서 5명 이상 모여야 법인이 될 수 있는데 또 틀어지면 힘들고 내 스타일상 또 이제 그 정산의 문제도 있어. 법인으로 모인 걸 정산하는 과정에서의 불협화음도 있을 것이고 왜냐면 누가 비용을 더 썼냐 적게 썼냐 카드 쓴 거나 뭐 이런 것들 단순 매출이고 나누기도 힘들고 각각 구분 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접대비 처리가 법인 하나의 한도로 들어가니 3,600만 원을 원래 내가 다 접대비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법인을 세워서 5명이서 그럼 3,600만 원 한도에 그 접대비를 써야 되잖아. 나눠야 되는구나. 나눠야 되지. 그것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한 하늘 안에 2개의 태양이 있으면 안 되는데 5개의 태양이 있으면은 그러면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나도 법인 전환은 별로 스타일도 안 맞고 나는 거래처 대표님들한테 법인 전환 안 하기로 유명해. 추천하지 않는 걸로. 나는 그래서 보험업계에서도 막 리크루팅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안 한 이유가 보통 법인 전환을 하면서 보험 가입이 진행이 되거든. 경영정기보험이나 이런 보험 가입해서 비용 처리하고 막 이런 전략 짜주거든. 근데 난 법인 전환 안 하니까 보험을 잘 안 팔게 되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유명하고 너무 소득이 큰 분들은 일정 부분 살짝 세무 리스크가 있더라도 대비를 확실히 해서 1인 기획사로 기획사를 새로 차리는 게 확실히 세금적인 도움은 돼. 특히 건보료 측면에서 건보료가 진짜 미쳐 돌아가지. 수익금 얼마나 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내진 않는데 작년 소득 기준으로 올해 부과가 되니까 저는 소득월액이 5,500만 원이에요. 올해는 더 높아질 건데 소득월액이 5,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400 정도 나오죠. 건보료만. 한 달에 400. 건보료. 건보료 400. 와 징그럽다 진짜. 보여줄까? 안 보여줘. 건보료 400. 나는 근데 진짜 떳떳해가지고 근데 이것보다 아마 올해는 더 나올 거야. 왜냐면은 건강보험료가 25년도 하반기 건강보험인 24년도 소득 기준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1년씩 좀 미뤄져. 그래서 올해는 더 나올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전환을 안 하는 이유는 난 그래도 개인 사업자가 더 좋다고 봐. 솔직하게 연에 수십억 벌잖아. 매출은 수십억인데 순이익은 그러니까.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 진짜 수십억이냐고. 그러면 너도 뭐 법인 세워가지고 막 가족들 임원도 좀 안 치고 무슨 세금 소리 하는 야무지게 거야. 아끼고 막 이렇게. 난 터무니없는 짓은 안 해. 진짜 나한테 오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들 많거든. 나는 하고 싶으면 해드리는데 나 책임 안 진다고. 난 확실하게 말해.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는 건 된다. 확실하게 말하는 타입이라 왜 안 되지? 기다려봐. 하도 입증을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더 큰 금액을 제가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신감이 계속 이제 나 진짜 열심히 해. 실현되고. 나 열심히 산다고. 여기 보이시나요? 보수월액. 딴 사람들 불러 처리해주세요. 보수월액. 그리고 건강보험료 요거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 따로 있어요. 또 장기요양보험료가 또 있어서 요양산출보험료 이게 절반만 나온 거예요. 네. 절반만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사업주부담금이랑 개인부담금이 있는데 절반만 고지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건강요양 합치면은 꽤 398만 원 나오네. 많이 나오네요. 지금 사실 차은우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한희 씨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연예인분들 또 유튜버분들 그런 분들 1인 기획사에서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좀 어떤 심리인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는 확실히 빈틈이 있어요. 그게 왜 빈틈이 있는지 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세무사한테 물어보질 않아. 아까워서 이런 일 터질 줄 알았냐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많이 안 들여다봤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안 물어보는데 세무사한테 굳이 안 해도 다 통하는 시대가 있었어. 과거에는 그냥 조금 넘어가고 이런 식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그게 아니야. 국세청이 장난이 아니야. 환급 신청 조금만 들어가도 바로 검토 나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국가에 돈이 없고 일단 어쨌든 나라 곳간이 비었으니까 이제 채워야 되니까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엄청 과세관청에서 노력을 되게 열심히 하는 거고 난 이게 맞다고 봐. 그리고 과거에 이제 좀 타성에 젖어있던 분들 이 어르신들이 막 밀어붙이는 경향 있잖아. 어디 민원을 넣으실 때 이게 왜 안 돼? 내 예전에 됐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문자 왜 안 돼? 뭐가 안 돼, 안 되기는. 해달라니까 그냥 해줘. 그거를 이제 반영 못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돌아. 그러면은 잘못된 세금에 대한 인식이 이미 국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어. 이 정도는 안 나오죠. 이 정도는 괜찮죠. 그걸 판단을 세무사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스스로 하는 거지. 제미나이나 GPT나. 근데 이제 나는 몸으로 겪어보는 사람이잖아. 내가 거래처만 몇 개야 지금. 난 매일 일이 터지는 사람이야. 보면은 이제 대충 규모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봤을 때 이거는 리스크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직은 이제 AI나 들은 것만으로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지. 그리고 이게 내가 판단을 한다고 해서 또 100% 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 그 대응하는 과세관청에 대응하는 그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의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그리고 그분이 쟁점이 어떤 쟁점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에 따라서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 복잡다단한 거를 이제 혼자서 저질러 버리니까 사실 저질러 버리면 나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엄청 줄어드는 거야. 이미 이 전략을 택했어? 그럼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빈틈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전문가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래서 쇼핑을 하지. 된다 얘기 나올 때까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연락 계속 돌리는 거야. 되는 데를 찾아가는 거야. 되는 데를 찾아가지. 된다고 말하는 데를 찾아가는 된다 말하는 데를 찾아가는 거지. 물론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지만 상담해준 전문가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있어.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되기 때문에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경험이 많고 해봤으니까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세무사가 무능한 경우. 세무사 회계사가 무능하거나 아니면은 방치한 경우. 그게 지난번에 약간 그 장어집이 약간 그런 세무사 있었겠지? 근데 장어집은 좀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경우. 너무하지 않냐? 그것도 차우는데. 그렇게 되고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빈틈이 어떤 빈틈이냐면 그 사업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케이스잖아. 소속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케이스였잖아. 그 1인 기획사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세팅도 좀 미흡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이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캐치업을 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지.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분들을 수임을 또 많이 하고 있잖아. 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1인 법인 상담하고 또 그렇게 세팅해드리는 경우들도 또 많겠네. 예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대충 나이롱으로 많이 세웠던 것 같아. 근데 작년에 누구죠? 유연석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1인 법인에 대한 경각심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과세관청에서 좀 타이트하게 세무 관리를 하면서 내가 걱정이 돼서 제대로 돈 받고 제대로 해드리는 것 같아. 돈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 위험하니까. 안 받는 경우도 있어. 의견만 드리고 세팅은 이제 가이드라인 드리고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렵다. 참. 세무 수수료는 안 오르는데 할 일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 세무기간 수수료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 근데 난 이게 옳게 돌아간다고 봐요. 대신 이제 위험한 만큼 수수료를 더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건데 돈을 더 청구를 못하는 거는 사실 내 역량 부족인 거니까 확실하게 해드리고 확실하게 가시죠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나는 솔직히 확실하게 받으려면 세무 수수료 지금 한 4배는 올라야 돼. 10만 원 가지고는 안 돼. 여하튼 내가 봤을 때 이번 뭐 이한이 사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조금 시선을 볼 때 물론 잘못된 측면도 있을 수 있어. 애매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보거나 그런 시선을 바라보면은 좀 안 될 문제인 것 같아. 왜냐면은 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사회풍조가 너무 각박하고 법과 실상과 좀 다르게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그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이렇게 되면 본인한테도 좋을 게 없거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야. 물론 그 법이 옳게 제정되었는가는 다른 문제 지만 결국에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나 이런 의사결정 방식이 본인한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사례는 자주 보이는 사례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잘했다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일반 사회 구성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 큰일이고 특히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뭐 연말정산 하면은 끝나버리니까 이런 사업세금 관련된 이슈에 엮이는 일이 없잖아. 공감대 형성이 좀 어렵고 저 돈 많이 버는데 탈세했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고지고대로 그냥 얘가 잘못했구나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른다고 하면 웃기긴 하지만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연예인분들이나 유튜버분들, 유명인분들은 좀 더 잘 세팅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옳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깐깐해지는 게 맞아. 멋있다. 실제로 그래서 성함팔이 하시는 분들이 자기 팔고 하시는 분들 돈을 좀 벌긴 하나? 아니 그분 중에 자가 있는 분 있어? 그거부터 묻고 싶어. 그분들 보면 맨날 이제 뭐 나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 월세. 시그니엘 월세 설마. 꽤 월세를 가겠어. 축적된 자산이 없는 거야. 성공의 기준이 뭔데? 성공 기준이 뭐라고?
나 잘 모르겠어. 그 월천이 성공인가 근데? 월천이 무슨 성공이야? 성공이란 거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내가 자유로 성공을 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지. 어쨌든 자본주의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 창업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주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냐고. 오랜만에 한번 물어보자. 지금은 인생의 목표가 뭐니? 순자산 100억. 그 정도 되면은 자본이득이 현재 노동소득과 유사해질 것 같은 느낌? 지금도 사실 먹고 살긴 나쁘지 않아. 근데 어쨌든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어야 되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걸 맞춰서 나도 계속 뭔가 준비를 해야겠지?